살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분야의 예술 작품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내용적인 부분으로 좀 까다롭게 낼 부분이 많아.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예다.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음악이 음악이 어떤 화가에게 영감을 줘서 그 화가가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몰래 음악이 화가에게 영감을 준다라고 해야 되는데, 뭐 연극이 화가에게 영감을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글에 따라서 물론 서로서로에게 상호작용한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본문 1, 2, 3, 4, 5에 따라서 그거를 막 얄팍하게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림의 뭐 어떤 모양은 음악의 어떤 모양으로 표현이 돼 있다, 이런 거 이따 나오겠지만, 삼각형은 삐쭉삐쭉하니까 공격적인 느낌을 음악에서 나타내고, 네모는 좀 차분한 모양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색깔도 이런 음악적으로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내용적인 부분 알면서 확실하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a piece of work인데요. 이 piece라는 말조차도 이런 예술 쪽에서의 본문에서는 한 작품으로 나와요. 뜻 자체가. 그래서 a piece of work, 한 작품은요, in one field, 한 분야에서. 여기서도 이제 또 field 들판에서 이래버리면 완전히 오역돼 버리는 거야. 알겠지? 한 분야에서 작품들은요, can inspire, 영감을 줍니다 인데, 여기가 주어고, 영감을 준다인데, 이때 영감을 준다라는 말에 어근이 이따가 후반전에 나옵니다.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일단 먼저 잠깐 보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는요 안으로라는 소리고, 스파이럴이라는 단어가 breathe, 호흡이라는, 이렇게 호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안으로 호흡을 불어넣다 해서 이제 영감을 주다, 이런 식으로 어근이 나오는 거니까 미리 좀 살짝 알고 있고요. 다시. 자, 그래서 한 분야의 작품들이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에게요. 근데 어떤 아티스트? In another field. 그치. 다른 분야에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데, to create something new.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 있는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인데, 우리도 이거 알지 모르겠지만 어떤 명사가 thing라든지 혹은 뭐 body, body라든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something,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걸로 나왔을 때는 조금 특이합니다.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도록 약속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new something,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new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new다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문법 하나만 잡을까? 문법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inspired 어떻게 설명하면 쉬울까 생각했는데요.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였어? 오형식 동사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툭 하고 튀어나온 뒤에 목적어에 대한 행동을 말하고 싶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쓰도록 돼 있다는 거 반드시 아시고. 이거 계속 나오는 패턴이야. 음악은요, can inspire,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a painter, 화가들에게요. to create a visual representation of something he or she. 오케이, 좀 어렵네. 영감을 줄 수 있는데요. 화가가 뭐 하도록, 여기 또 나왔다. 그치? inspire, 영감을 주는데요.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치? 목적어에 대한 행동. 근데 뭘 만들어내냐면 visual, 시각적 표현 of something. 어떤 것의 시각적 표현. 을 만들어내는데 영감을 불어넣는 주인데, 근데 그 어떤 게 뭐냐면인데, 여기서 우리 하나만 좀 미리 잡고 가자. 계속 나오는 패턴이고요. 영어에선 이게 없으면 문장이 안 만들어질 정도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보고 할게요. 자, 명사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관계사가 여기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이게 사람이,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그 다음에 뭐와 상관없이 대시 나온 상태에서 뒤에 주어 또는 목적어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형태, 즉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죠. 불완전한 문장 이렇게 나오는 패턴에서는요, 여기 앞에 있는 관계사부터 이 뒤에 빠져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패턴, 즉 이거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자고. 이때 만약에 주어가 빠져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거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목적어가 빠져있으면 뭐겠어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겠지. 그런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이 앞에 있는 관계사가 생략이 이렇게 가능해요. 알고 있는 패턴이었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 뿐이야. 여기도 봐봐. something, 어떤 것의 시각적 표현을 만들어내기 위한 영감을 주는데,
그런데 갑자기 주어 투 동사 투가 나오면서 여기에는 사실 뭐가 생략돼 있다? 대시나 위치 정도가 생략돼 있다는 거야. 그 또는 그녀가 has heard 들어봤었던 이라는 뭘 들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빠진 상태로. 알겠지? 이거 계속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설명해 줄게. 뻔한 패턴이고 우리가 계속 했던 거야. 근데 본문이라서 다시 한번 해주는 것 뿐이고요. 자, likewise인데 이것도 이제 이게 중요한 접속사 역할로 쓰이는 애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이 접속사 뜻 아직 모르는 게 있다면요, 정확히 알고 넘어갑시다. likewise 마찬가지로 a painting 이번에도 그림이 역시 그렇죠. can inspire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a musician 음악가들에게요. 근데 또 나왔다. can inspire 오형식 동사 to 부정사. 음악가들이 만들어내기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요 in which 그런데 그 안에서라는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지. 이거 그냥 설명을 좀 해줄게. 이것도 학교 선생님이 맘먹고 장난치려고 하면 너무 장난치기 좋은 패턴입니다. 뭔지 이것도 한 번만 설명하고 뒤에서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 이런 겁니다. 명사가 나온 상태로 아까처럼 관계대명사 절이 뒤에 이어지는 패턴이지. 그러니까 위치라고 좀 쓸게. 위치를 쓴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다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떤 전치사가 나온 다음에 여기 이렇게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 이런 경우에 관계대명사절을 말하는 거야. 그치? 이런 게 있는데 이때 여기 보이는 목적어가 생략됐다 보니까 여기 남아있는 in이 어디에 걸려있는 건지 불분명하다 해서 얘를 이렇게 which 앞으로 당겨줘 버립니다. 알았지? 그래서 in which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 in which라는 말은 동시에 알맞는 관계 부사 여기서는 굳이 관계 부사로 말하려면은 뭐 where 정도가 사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맞는 관계 부사에도 있는 that도 가능하고요. 관계 부사 that.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in which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상 어법적으로는 문장 내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생략도 가능합니다.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장난을 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본문에는 in which로 나왔는데 몰래 in which를 뒤에다가 다시 갖다 놔버리는 거야. 그치? 그런 다음에 which를 이렇게 생략해.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거 맞아요.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다시 봐봐. 다시 in을 뒤로 갖다 넣으면은 뒤에 해석을 안 끝냈구나. 오케이. 자, 이런 그림들이 음악가들에게 이런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근데 그 음악 속에서 you can almost see, 당신은 거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different color, 다양한 색깔과 그다음에 어떤 형태들을요. 자, 이렇게 likewise 마찬가지를 빈칸으로 낼 수 있겠고 아니면 마찬가지로라는 거에 힘입어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내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위의 내용과 비슷한 패턴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furthermore 더욱이 이런 말인데요. 얘도 동의어 몇 개만 미리 적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lines. 여기서 또 line 하면 또 줄이 아니라 어떤 소설이나 이런 시에서의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자, lines가 주어다. lines인데 어떤 lines야? novel이나 어떤 포em, 시에, 소설이나 시에서부터 나온 이 구절들은요. 인데 단어 하나만 더 보자. 이 노벨이란 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뜻이 소설이란 뜻도 있는데 두 번째 뜻이 새로운, 즉 new의 뜻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말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문 뒷부분에 이게 노벨이 new라는 뜻으로 쓰여요. 이따 한번 보자고. 그래서 소설이나 시에서의 그 구절은요. 또 나왔다. can inspire, 또 패턴. can inspire 오형식 동사,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화가나 음악가들이 to create, 어떤 걸 만들도록. 근데 뭘 만들어? visual, 시각적 혹은 청각적 예술이요. 청각적 예술이요. 근데 그게 또 어떤 예술이냐면 하면서 보이죠? 여기 주어 빠져 있는 패턴. 그치? art. 어떤 예술이냐면요. give life to story. 그치? 그 이야기에 어떤 활기,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시각적, 청각적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구절들이. 그치?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예시들이 쭉 나오거든? 근데 일단은 앞부분 끝냅시다. 자, these interactions. 그렇지. 이게 이제 핵심, 이거인 거지.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핵심입니다. 자,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between artists, 예술가 사이에서 이러한 상호작용들이 can have unexpected result.
가질 수 있습니다. unexpected result. 오케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여기도 한번 어휘 하나만 중요하게 보자. 여기 expected게 unexpected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on을 뺀 상태로 안 적을게. 너네가 알아서 적어. expected 예상할 수 있는, unexpected 예상할 수 없는. 정답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콤마 찍고 ing. 자, 그러면서 producing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냅니다. works of art, 어떤 예술 작품을 그러면서 만들어낸대요. 근데 그게 또 어떤 거야 하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꾸며주는 말. 여기 주어 빠져 있는 거 보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대생략 안 돼요. 자, 그게 어떤 작품이냐면요. That have strong, 아주 강력한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감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많이 했지만 우리 이 패턴이요. have influences on 이거요. 기억날지 모르겠다. have an effect, have an impact, have an influence on 목적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휘까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producing 부분으로 가서 이런 분사구문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항상 똑같다고 했죠. ing게 pp게 이렇게 물어봐요. producing에. 그럼 대상 잡아서 대상이 뭐였어? 여기 보이는 이런 인터랙션을 말하는 거잖아. 이런 상호작용 이건 만들어내는 거니까 ing가 정답이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럼 방금 내용에서 봤을 때는 자, 음악이라는 것이 영감을 주는데 어디다 영감을 줬었는지 기억나? 음악이 영감을 주는 건 화가에게 준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나왔던 내용이 그림은요. 음악가에게 영감을 준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나 소설의 구절이 그치? 화가 또는 음악가에게 영감을 준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었어요. 여기 위에 글에서는. 뮤직, 음악이요.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냐면 하면서 여기 이렇게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특이하게 봤어.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음악인데 여기도 드로인이게 드로운이게 물어볼 수 있어. 그러면 음악은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려지는 거니까 드로운이 정답이고요. 이런 거 그냥 통째로 서술형으로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뮤직, 음악은요. 음악이라는 거는요. has played a key role. 이거 이제 정해진 표현이죠. play a key role. 어떤 역할을 하다입니다. 역할을 하는데요. In the creation of some artwork,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음악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한대요. 이렇게 the influence, 효과는요, of music, 음악의 효과는요가 주어, 그렇지? On the visual arts, 그 시각적 예술의 음악의 효과는 표현이 좀 어려운 게 나왔네. Can best seen, 가장 잘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해석 잘 해줘야 돼. 가장 잘 보여진다. 수동태라서 그래요. 수동태 이게 조동사까지 걸려서 가장 잘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With the expressionist, 표현주의화가 바실리 칸디스키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독일 발음이 W에서 V 소리가 나가지고 바실리니까 그냥 읽는데 어렵지 말라고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방금 자 이렇게 influences of music 뭐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다. 왜냐면은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쭉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자, 칸디스키라는 사람은요 하면서 병렬 좀 미리 좀 잡을까? studied 1번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자 어떤 법학과 law 그다음에 economic이 경제, 그렇지? 경제를 공부하셨고요. 그리고 and was successful,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인데 이것도 단어 하나만 보자. 완전히 조심해야 되는 거. 굉장히 둘이 비슷해 보여. successful이냐 successive냐. 이거 successive는 연속적인 이런 말이에요. 연속적인. was successful in his law career. 그의 법조계 쪽에서는 꽤 성공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잘했대요. 또 그 와중에. However, 그러나 조심. In his early 30s, 30대 초반에
he had an unusual visual experience. 좀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도 unusual이게 usual이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알겠지? usual은 뜻이 뭐야 그러면? 이런 unusual이 평범하지 않은 이라서 독특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usual은 뭐야? 평범한이 되는 거야. 보통의 이런 말 알겠지?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While looking at the Monet's haystacks, 모네라는 그 화가의 haystacks, 뭐 건초더미 뭐 이런 제목의 그림이었나 봐요. 그거를 보면서 보는 와중에 독특한 시각적 경험을 했대요. 그게 뭔지 한번 보자. 자, 그는요, he also was influenced. 오케이. 그는 또한, 수동태 조심, 영향을 받았는데요. 수동태.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받은 거니까. By the melody, 뭐에 의해서 받았냐면은, melody of Wagner Lohengrin. 이런 바그너의 로헤그린이란 어떤 그 사람의 멜로디, 소리를 듣고, 알겠지? 그런 음악을 듣고 영향을 받았대요. 그럼 확실히 해야 돼? 어딨어? 칸디스키라는 사람은요, 모네의 그림을 보고 뭔가 시각적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그너의 이 음악을 듣고 무언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내용주의 확실하게 하자고. 나중에 막 바그너의 그림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자, I saw, 저는 봤습니다. All my colors, 나의 모든 색깔들을요. 근데 before my eyes인데요. 여러분 또 before이요. 여러분 뭐뭐 전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전이라는 말이 앞전자 쓴 거 알지? 한자 좀 하지? 너 국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뭐뭐 전에가 시간적 상황에서는 뭐뭐 전에지만 공간적 상황에서 내 눈 앞에서 이런 말이야. 알겠지? after는 뒤라는 소리고. 나의 눈앞에서 모든 색깔들을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다음 문장이 사실 중요하다고 난 생각을 안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다가 너네 저번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왔던 부분이거든. as if 가정법입니다. 보세요. 그는 느꼈습니다. as if 마치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있지 않은 일을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얘기할 때는 이렇게 동사에 과거형을 쓰도록 약속돼 있습니다. 이게 as if 핵심 끝이야. 자, 그는 느꼈습니다. 마치 wild, 야생적인 그리고 강력한 어떠한 라인들, 구절들이 appear, 나타난 것처럼 느꼈대요. 그렇지? in front of him, 그의 앞에. 자, as a result, 봐봐. 다양하게, 진짜 다양하게 나오지. 결과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he gave up, 그는 포기했어요. his law career, 그의 법조계를요. 뭐 하기 위해서? to study painting, 그림을 공부하기 위해서 법을 포기했.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직업이 변호사인데 화가 나겠다고 화볼 수 있겠어? 자, 칸디스키에게는요, music and color, 음악과 음악은요, 음악과 색깔은요, work closely 표현, work closely, 여기 입이 꼬이냐 오늘 아침이라 그런가? work closely 하면요, 밀접하게라는 소리예요, 밀접하게. 그 다음에 tied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엮이다 정도로 좀 볼까? 엮이다. 칸디스키에게는요, 음악과 색깔이 아주 밀접하게 엮여 있었다고 합니다. In his painting, 그의 그림 속에서는요, for example, 다양하게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하면서 여러분 그 밑에 문장이요. feeling까지. 서술형. 서술형뿐만이 아니더라도 정말 낼 게 많은 구조거든. 지금부터 내가 한 3가지 정도 설명해 줄 건데 여기 읽으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그의 그림 속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yellow, 노란색은요, is linked with 하면요, 뭐뭐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야. 알겠지? The sound of the trumpet. 오케이. 트럼펫의 소리와 연관되어져 있대요. 그럼 일단 내용 한번 보자. yellow는요, 트럼펫이요. 트럼펫 소리. 됐죠? 그렇지? 옐로우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트럼펫의 소리와.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뭐냐고. The blue with that of the cello. 이거 뭔 말이야? 이게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게 뭔지 봤더니 이렇게 설명 좀 해줄게요. 우리 영어에서는요, 자꾸 영어의 생략은 뭐든지 당연히 없어도 알잖아 하면 생략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복된 동사는요 생략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 이번 7과 핵심 문법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반복되는 그 동사는요 생략이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and blue 다음에 여기 이렇게 is linked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파란색은요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아, 첼로의 그것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또 뭘 말하는 거? 그렇지, 사운드를 말하는 거. 그런데 선생님 여기 대시 아니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우리 사운드의 대명사는 is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명사를 쓸 때 단수면 is를 쓰고요, 복수면 이제 they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때 이 뒤에서 뭐 어떤 이유도 상관없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ing라든지 pp라든지 뭐 등등등등이요. of라든지 뭐 어떤 거든지 간에 뒤에서 꾸며주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후치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후치수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 대명사들을 단수면 that, 복수면은 does로 바꿔 쓰도록 약속돼 있습니다.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그 첼로의 소리, 그것은요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이어서 갈게요. In addition, 이거 계속 나온다. 이런 접속사 지금 이상해요. 좀 느낌이 쎄해. 오케이. 게다가 추가적으로 certain shape, 어떠한 특정한 모양은요 in his painting, 그의 그 그림 속에서의 특정한 모양들은요 하면 일단 얘가 주어니까 여기 were 쓴 것도 알고 있고 하면서 표현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잡았어요. were associated with 뭐뭐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particular feeling, 특정한 기분과 함께 연관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알겠지? 그러면은 자,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트럼펫 소리를 말하는 거고, 블루는 뭐였어? 오케이, 블루는 첼로, 그렇죠? 첼로 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글을 봤을 때 이따 나오겠지만 어차피 모양 또한 어떠한 감정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럼 모양도 잠깐 보면요,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aggressive, 공격적인 걸 표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모 같은 경우에는 calm mood, 차분한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먼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요 문장 삽입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요. 왜냐면은 위에 그래서 감정과 모양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뒤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거든. 여기 빈칸 가능한 거지. 그러면서 설명 한번 보세요. 자, the triangle, 삼각형은요 represent, 나타냅니다 라는 동사인데, 이거 혹시 몰랐으면 적을까? 나타내다, 표현하다 이런 말이에요. 삼각형은 나타내는데요, aggressive, 공격적인이라는 말이니까 이것도 단어 좀 꼭 좀 알아봅시다. 공격적인 느낌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the square calm mood, 보이지? 뭐야 이거, 뭐야 뭐 생략된 거야? 사각형은 represent, 나타내다, 생략돼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 square, 사각형은 calm mood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에 represent라는 단어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또 마지막 부분이 참 또 이렇게 서술형 빈칸 다 나오기 너무 좋은 부분이에요. 주제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정리, 결론. 자, each time이라는 것부터 먼저 좀 보고 가자. 어휘 좀. each time은요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말이고요. 근데 그 와중에 each time은 이게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뭐뭐 할 때마다이고 완벽히 똑같이 쓸 수 있는 말이 whenever 혹은 every time 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every time. 보면 자, 뭐뭐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he stroke 하면 이렇게 막 화가들이 붓질하는 걸 stroke라고 하거든. stroke the canvas, 그 캔버스에다가 with his brush, 그의 붓으로 이렇게 스트로크질을 할 때마다, 그는요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이거 알고 있어야 돼. have pp,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요 조동사의 추측의 의미에다가, 그치? 추측의 의미에다가 과거의 느낌을 주면 됩니다. 과거.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might가 뭐뭐 일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니까 might have pp 하면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야.
뒤에 must 가지고 must PP 한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해석 보긴 할 건데 오케이, 거기 그 와중에 또 in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그는요 경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고요. 어떤 경향이야? turn A into B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A를 B로 바꿔버리다. 자, 그는요, a series of musical notes, 그 이제 일련의 그 음표들을요, 음표들을 뭘로? into 시각적 형태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might have pp에다가 뭐 each time 나오고요, 내용적인 부분도 나오고요, 빈칸, 서술형, 결론, 정리. 그 와중에 마지막 이 부분은 또 뭘로 바꿨게 하면서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내용, 자, 멜로디. 이제 멜로디인데요. 어떤 멜로디냐면 이러면서 이번에는 또 ing가 나오지. 그래서 색깔과 모양을 반영하는 멜로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반영하는 멜로디. 자, 뮤지션 음악가들은요. 또한 have found 알게 됐대요. 알게 됐는데요. 뭔가 inspiration 이게 이제 inspire의 명사죠. 영감이라는 영감. 오케이. 영감을 또 발견했는데요. from 뭐로부터? painters 그 화가들로부터요. 그리고 그들의 작품으로부터 영감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발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제 모데스트 무소르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소재가. 보세요 한번. 자, 모데스트 무소르스키 사람은요. 이거 잠깐만 표시 좀 이렇게 하고 갈까? was a composer. 작곡가였는데 그런데 어떤 작곡가였냐면 하면서 여기 보이죠 이제? 이렇게 주어 빠진 패턴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후생략 안 돼요. 오케이. 컴포서였는데요. 어떤 컴포서, 어떤 작곡가였냐면요 하면서 is에도 동그라미 치고 오케이. Who is famous for 유명했습니다. 뭘로? 그의 description 묘사. 그의 묘사로요. Of colors in his music. 그의 음악 속에서 색깔의 묘사로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그러한 바로 작곡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동그라미 친 걸 왜 쳤냐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알아요? 이 문장의 주절이 과거면은 이 뒤에 딸려오는 종속절, 관계대명사절, 이게 꾸며주는 말이 전부 시제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원래는 상식이야. 원래는 여기가 과거면 여기 과거, 현재면 현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무소르스키가 컴포저였다는 거는 명백한 역사, 과거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는요, 그 색깔의 묘사로 유명해. 그건 지금도 유명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현재를 쓴 겁니다. 간단한 거지만 알고 있고요. 자, 이 부분 서술형으로 잡아야 합니다. 근데 뭐 엄청 어려운 거는 없고요. 그냥 한 가지 정도만 있어요. 한 가지. 그 다음에 이거를 한국말로 준 다음에 어순을 배열해봐 이러면 조금 어려운 게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one of his most frequently performed piano works 이런 것만 봐도 벌써 해석 안 되잖아. 원이 주어야? 해석해보면 그의 가장 빈번하게 연주된 피아노 작품들 중 하나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얘가 주어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그래서 여기 was 온 거야. 알겠지? 작품 중 작품 중 하나는 근데 그 작품이 바로 뭐라고 불리냐면 Pictures of an Exhibition이라고 불리는. 그렇지? 그 작품은요. 이런 연주된 작품들 중 하나인 얘는요. was composed 수동태 작곡되어졌습니다. in his effort 그의 노력 속에서. 근데 뭐 하기 위해 to capture 여기서 capture의 뜻은요 좀 담아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잡다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포착하다, 목격하다, 담아내다 이런 말 등등 많이 쓰여요. 담아내기 위해서요. 근데 뭘 담아내? 그 와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끝까지인가? 끝까지네요. 뭘 담아내기 위한 거면요 what he felt 그가 느낀 것이요. 느낀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 속에서 작곡을 했대. 작곡되어졌대 이 음악이. 자, 그런데 여기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보자. 와 조건 앞에 명사 없고요. 캡처는 잡다, 담아내다니까. 뒤에 느꼈다, 뭘 느꼈는지에 대한 얘기 없으니까. 그렇지? what 맞고요. About the painting, 그림에 대해서
그가 느낀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그림이냐면 of an artist friend, 이제 미술가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또 누구냐면 named, 이름이 지어진 거니까 named, 빅토르 할트만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그 친구의 그림으로부터, 그림에 대해서 그가 느낀 것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으로 작곡이 됐다고 합니다. 어려워요? 분명히 어려워.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그 할트만이 누구냐면 died, 돌아가셨나봐요. At the early age of 39, 39살이란 나이에 일찍이 돌아가신. 뒤에서부터 다시 가보자. 잘 봐. 해석이 어려워. 해석이 어려워. 문장이 길어서 그런 거야. 자, 그의 가장 빈번하게 연주되어진 피아노 작품들 중 하나인 Pictures of Exhibition은 작곡되어졌습니다. 뒤에서부터 가자. 39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빅터 할트만이라고 이름 지어진 예술가 친구의 그림에 대해서 그가 느낀 것을 담아내기 위해 그의 노력 속에서 무슨 느낌 오지? 해석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단어 몇 개만. 자, after visiting a memorial exhibition of Hartman's works. 자, 무소스키 컴포스트. 오케이. 자, 보자. 어디. 자, 그 방문 후에. 근데 무슨 방문이냐면요. 메모리얼 추모 전시회 돌아가셨죠. 그 할트만의 작품의 추모 전시회에 다녀온 이후에 묵소스키는요. 컴포스트 작곡했는데요. 여기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이건 분명 능동입니다. 알겠지? 우리 수동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릴까봐. 주어가 묵소스키니까 작곡을 했다. 컴포스트. 무소스키 was composed 이거 안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작곡을 했는데요. 피아노 스위트라고 하는데요. 스위트 단어 좀 봐야겠다. 이 스위트라는 단어는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가구 같은 거의 모음, 세트를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음을 좀 스위트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호텔 가서 스위트룸 주세요 하면요. 그 스위트가 이 스위트예요. 달콤한 스윗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의 고급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런 모음곡을 말하는 겁니다. 모음곡. 그래서 모음곡으로 쓰인 거고. 자, 무소스키는요, 피아노 모음곡을 이제 작곡을 한 거야. 그런데 in 10 movement, 여기서 movement도 뜻 좀 볼까? 우리 알고 있는 거 이제 움직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운동, 그러니까 막 시위하는 운동 이런 거 있지? 그런 운동을 또 맡아줄 거고, 여기서 쓰인 거는 바로 악장이라는 말입니다. 악장. 10개의 악장으로 10개의 악장의 모음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To describe도 모를 것 같아서 묘사하다입니다. 묘사하다. 오케이. 묘사하기 위해서 10개의 악장이 있는 모음곡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묘사하기 위한 건데 뭘 묘사하기 위한 거야? Each of Hartman's painting, 그치? 할트만의 그림 각각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묘사하려고. 근데 그게 또 어떤 그림이었냐면 하면서 이제 디스플레이드, 전시되어졌던요. 그 전시회에 전시되어졌죠. 그럼 여기 디스플레이드게 디스플레이인이게도 물어볼 수 있겠다. 자, anyone who,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는 또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whoever. 누구든지 listen to the movement, 그 악장을 듣는 누구든지 간에 can associate,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또 능동이니까 조심하시고요. can be associated with, 이거 너무 단어 많이 외우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can associate,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A를, 그 멜로디를요, with B와 함께인데 B가 왓절이네.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멜로디를요, 그가 봤던 것과 연관시킬 수 있대요. 할트만의 그림 속에서 그가 봤던 것과 멜로디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악을 듣는 누구든지 간에. 그렇다고 하네요. 자, while Mussorgsky was writing the melody. 자, 무소스키가 그 멜로디를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동안 나왔다. He must have pp. 원했음에 틀림없었을 거다. 맞나? 원했음에 틀림없었다. 원했음이 분명하다. 그치? 원했음이 분명하다. 원했던 게 분명하다. To translate, 해석하는 거예요.
또 스토리를. 근데 어떤 스토리? in painting. 그림 속에 있는 스토리를 translate into his musical language. 그치? 그의 음악적 언어로 translate 해석하고 싶었던 게 분명하다 이런 말이고요. 마지막에 his musical language는 또 빈칸이 가능하겠네요.